자, 오늘 우리 대념 적용 네 번째 수업이 네 번째 독성이죠. 신념처를 두 번에 나누어서 했고 수념처, 신념처를 한 번으로 묶어서 독성했죠. 그리고 오늘 네 번째로 법념처의 5가지 소분류 대상 가운데 앞에 3가지 독성해서 22분 됐었죠. 기본적으로 사념처 수행이라는 것이 신수신법 4가지를 대상으로 삿띠를 힘있게 하는 이런 수행이다 라는 거죠. 그럴 때에 대념처경은 바로 이 4가지 대상을 소분류로 또 분류해 주죠. 신념처는 그 안에 9가지의 소분류가 있고, 수념처, 신념처는 소분류는 없고, 법념처는 그 안에 5개의 소분류가 있다. 그 가운데 신념처와 신념처는 이 대상을 단수로 나타낸다. 그래서 제가 원판이라는 설명을 했죠. 그 신념처가 9개의 소분류를 갖고 있다는 것은 신념처 안에 원판 9개의 소분류한 대상이 있다. 그런데 이 대상이 모두 하나로 구성된, 쪼개지지 않은 하나의 요소로 된 원판이다. 그게 9개다. 신념처도 소분류 없이 하나지만 하나의 원판이다. 그런데 수념처는 소분류는 없지만 복수로 나타난다. 왜 복수로 나타날까? 라고 하니 수념처를 구성하는 하나의 대상 원판이 3쪼가리로, 피자 같으면 피자를 3쪽으로 나눠서 하나의 원판이 구성된 이런 3개의 조각으로 구성된 하나의 원판이 수념처이기 때문에 복수로 나타난다. 그런가 하면 법념처는 5가지의 소분류, 원판 5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원판이 첫 번째 소분류 5가지 장에는 5가지의 조각으로 구성되어 있는 원판이다. 그래서 소유의 관심, 진해, 해태, 혼침, 들뜸의 의심이라는 5가지 조각으로 구성된 원판. 요게 법념처에 속한 하나의 소분류고. 두 번째로 오치온, 색수상, 행식, 오온이라는 5가지 조각으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소분류 법념처고. 이어서 세 번째, 육처를 조건으로, 그러니까 내외 입처를 조건으로 생겨나는 족쇄, 이럴 때도 이게 안입이 설신의 6가지 조각으로 구성된 하나의 원판인 소분류고, 내일 독성할 7각지는 7가지 깨달음의 요소, 그 7가지 조각으로 구성된 하나의 원판인 소분류고, 그 다음에 사성제는 고진멸도라고 하는 4가지 조각으로 구성된 하나의 원판으로의 소분류고. 이래서 사실 사념처의 정형된 구문에서 보면 신과 심은 단수로, 수와 법은 복수로 나타나는 이 의미를 잘 모르다가 우리가 얼마 전에야 그 의미를 해석을 했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법념처에 속한 3가지 소분류를 독성했는데 모두 담매수 담마누파시라고 해서 법들, 그러니까 현상들에서 현상을 이어본다라고 복수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보았고요.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독성한 5가지 장애라고 하는 현상들, 여기에서 보면 요런 구조를 보여주죠. 여기 비구들이요, 비구는
안에 소유의 관심이 있을 때 내 안에 소유의 관심이 있다라고 분명히 한다. 안에 소유의 관심이 없을 때 내 안에 소유의 관심이 없다라고 분명히 한다. 생겨나지 않은 소유의 관심이 생겨나면 생겨났다고 분명히 한다. 생겨난 소유의 관심이 버려지면 버려졌다고 분명히 한다. 버려진 소유의 관심이 이후에 생겨나지 않으면 생겨나지 않는다고 분명히 한다. 라고 해서 처음에 일단 보는 거죠. 내 안에 5가지 장애라고 하는 이 법 5가지 조각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원판, 이 5가지 장애라는 것을 내 안에서 관찰하는 거죠. 그랬을 때 뭐 5가지 각각의 반복됩니다만은 첫 번째 조각 소유의 관심으로 보니까 잘 사띠에서 내 안의 상황에 사띠 눈 떠가지고 보니까 소유의 관심이라는 것이 있어. 내 안에 있어. 그러면 소유의 관심이 있다라고 분명히 한다. 그렇게 되죠. 그런데 눈 떠서 보니까 소유의 관심이 없어. 이러면 내 안에 소유의 관심이 없다라고 분명히 한다. 그런데 이렇게 있다 없다라고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뭐 있을 때는 있는 상태로 지켜보면서 이어지는 과정을 가죠. 그런데 주로는 어디에 말하나요? 없다. 내 안에 소유의 관심이 없네. 요 상태를 눈 떠서 보았는데, 그런데 소유의 관심이 없다라고 지켜보고 있는데, 아이고 갑자기 없던 소유의 관심, 그러니까 생겨나지 않은 소유의 관심, 없던 것이 생겨나 버렸어. 갑자기 있어졌어. 요거. 없던 것이 있어졌다. 없던 상태에서 있는 상태가 되었다. 생겨나지 않은 소유의 관심이 생겨났다. 요때 우리가 강조하죠. 어떻게 생겨나는지 요 어떻게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 아니다 라고 했죠. 단지 내 안의 상황에 대해서 눈 떠서 보는 것뿐이야. 없었는데 갑자기 있는 상태가 되었어. 없던 것이 생겨났네. 요렇게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겨나는지 요거 아니고 현상적으로 없던 것이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생겨났다. 그리고는 그 상태로 지속적으로 눈 떠서 관찰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념초 수행이죠. 수행의 힘으로 없던 것이 생겨났다가 이 생겨난 것이 이어보는 힘, 지속적 관찰에 의해서 가라앉아서 없어지죠. 그러면 있던 것이 버려졌다 라고 분명히 알고, 그리고도 없던 것이 생겨났다가 생겨난 것이 버려져서 없는 상태가 되었다 하고 지속적으로 눈 떠서 관찰에 이어보니까 이렇게 버려진 소유의 관심이 이후에 다시 생겨나지 않는다. 그러면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분명히 한다. 요겁니다, 여러분. 내 안의 상황에 대해서 사띠 눈 떠서 보니까 있다 하면 있는 줄 알고, 없다 없는 줄 알아. 없는 상태를 잘 이어보다 보니까 갑자기 있는 상태가 되었어. 요거 생겨나지 않았던 것이 생겨났다. 그래도 계속 눈 떠 지켜보니까 이제 이것이 가라앉아서 없는 상태가 되었어. 없어졌네. 생겨났던 것이 버려졌다. 그리고도 그 버려진 상태를 지속해서 사띠 눈 떠가지고 보니까 버려진 것이 이후에 생겨나지 않는다. 없는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생겨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한다. 요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강조했던 거는 뭔가요? 이것이 사념초 수행에서 정형된 테크닉이다. 아따피 삼빠자노 사띠마. 사띠 해서 발견해서 눈 떠 발견해서 삼빠자나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아따피 그름은 버리는 노력, 옳음은 유지해서 더
상향하는, 좋아지는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요도 사념초 수행의 테크닉이 그대로 여기에서 적용되어 나오죠. 바로 요 테크닉. 있으면 있다고 한다. 없으면 없다고 한다. 없던 것이 생겨났구나. 생겨났다고 한다. 없던 것이 있게 되었다. 생겨났다고 한다. 있던 것이 없어졌다. 버려졌다고 한다. 버려진 이것이 다시 생겨나지 않으면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한다. 요게 호흡에도 적용되고 어떤 것이든 관찰하는 일, 사띠해서 눈 떠서 관찰하는 일에 공통된 테크닉이다 라는 거, 요 부분을 제가 지난번 공부에서도 설명을 드렸죠. 요게 아주 중요한 수행의 구체적 테크닉이다 라는 거. 그래서 소유의 관심, 진해, 해태혼침, 들뜸의 의심 5가지 장애에 대해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그리고 나면 후렴을 통해서 소분류를 한번 끊어주죠. 자,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오치온의 현상들에서 현상을 이어본다 라고 할 때, 이렇게 색이 있고 이렇게 색의 자라남이 있고 이렇게 색의 줄어듦이 있다. 요거 오온의 자라남 무너짐, 이래서 윗바사나의 구체적 테크닉이 요거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렇다고 그게 꼭 해탈지견으로 이어지는 마지막 자리에서만 요런 테크닉을 쓰는 건 아니죠. 법념처에서도 바로 드러나는 법, 색수상행식 오온이 드러날 때 이렇게 색이 있고 색수상행식 오온이 있고, 요건 뭔가요? 색수상행식 오온이 어떻게 생겨나서 존재하고 있는지, 그리고는 자라남 줄어듦, 그것으로부터 괴로움이 생겨나는 고의 방향으로 진행되는 거 자라남, 고멸의 방향으로 진행되는 거 줄어듦. 요거 뭐죠?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면 자라남의 방향으로, 고의 방향으로 가고,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으면 고멸, 줄어듦의 방향으로 가는. 네, 요게 법념처에서도 요렇게 오온을 관찰하는 거고, 마지막 법념처, 법의 윗바사나의 자리에서도 요렇게 관찰하고, 나중에 윗바사나에서 최후로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 그 자리에서도 같은 테크닉을 심도의 차이를 가지고 진행하는 요 부분 우리가 공부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세 번째 육내외 입처에서 족쇄를, 네, 육내외 입처의 현상들에서 현상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하는데, 여기는 사실은 내외 입처의 현상들이라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중요한 건 뭔가요? 내입처, 외입처의 인식 과정에 이 2가지를 연하여 생기는 족쇄라는 개념, 결국은 욕탐의 작용으로 묶였어 라고 하는, 네, 요 작업을, 요 현상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죠. 2가지를 연하여 생기는 족쇄를 꿰뚫어 한다. 생겨나지 않은 족쇄가 생겨나면 생겨났다고 분명히 알고, 버려지면 버려졌다고 분명히 알고, 버려진 족쇄가 이후에 생겨나지 않으면 생겨나지 않는다고 분명히 한다. 5가지 장애와 같은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죠. 예, 오늘 새해 첫 번째 아침 독성에서 제가 그 불교 입문 이 책이 이제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다라는 말씀에 이어가지고 대념 적용 신수신법 4념처 가운데 법념처에 속한 5가지 소분류 조각들로 구성되어서 복수로 나타나는 그 중에 5가지 장애, 오치연, 그리고 6내외 입처 3개의 소분류 대상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그간 공부한 과정이 있으니까 요 정도 설명드려도 와닿는 게 있죠.
아, 이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내가 지금, 내 수행에서 이렇게 있다, 없다. 없던 것이 있는 상태가 되었다, 생겨났다. 있던 것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 버려졌다. 그 버려진 상태가 지속된다. 요런 그 사념조 수행의 근본, 요거 꼭 기억하기로 하고요. 자, 오늘 아침 독성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상류자니까야 공부하겠습니다.